2024년 11월 서울의 어느 시장 골목이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난 시간이라 가게들은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채 정리를 이어가고 있었고, 기름 냄새와 찬바람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있었다. 분주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장바구니를 든 53살의 여자와 그보다 몇 걸음 앞서 빠르게 걸어가는 33세 남자였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였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고,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자는 발걸음을 멈췄고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도 어깨의 움직임도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도 너무 익숙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열렸다. 야,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그 남자는 멈췄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를 알아본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어갔다. 그 순간 여자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 아이였다. 그녀가 평생을 걸어 키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날 그녀는 그 골목을 지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길이 있었는데 왜 그쪽으로 들어섰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왔는지 중간에 멈춰 선 적은 없었는지조차 흐릿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고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바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신발을 벗고도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밥을 해야 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아니었지만 몸은 오래전 습관처럼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알아본 눈빛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20살 때였다. 아직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나이에 아이를 안고 세상에 서게 되었다. 남편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처음에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문이 열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들어올 것 같았다. 저녁이 되면 문 쪽을 바라보았고 작은 발소리에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정에도 오래 기댈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오래가지 않았다. 결국 아이를 먹여야 하는 사람도 집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그녀였다. 어느 순간부터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아침이면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갔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일을 멈추면 삶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제대로 앉아 쉬지 못했다. 아이가 잘 있는지, 울지는 않는지, 밥은 먹었는지 자꾸 떠올랐다. 그러나 떠올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거워졌고 해가 질 무렵에는 손의 감각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집으로 바로 갈 수는 없었다. 저녁에는 식당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치웠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야 그녀의 하루가 끝났다. 끝났다고 해도 집으로 가는 길이 남아 있었고 집으로 가면 또 다른 미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늦게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혼자 이불을 덮고 웅크린 작은 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는 날도 많았다. 문을 열면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서였다. 아이가 깨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가 잠들어 있으면 그 잠든 모습이 더 미안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물을 마셨다. 집 안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 조용함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울고 싶어도 울지 않았다.
울기 시작하면 다시 일하러 나갈 힘이 없어질 것 같았다. 아이의 시간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혼자 일어나 옷을 입고 학교로 갔다.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야 했고 늦지 않으려면 스스로 서둘러야 했다. 처음에는 엄마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에게 달려갔지만 그 아이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운동장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우산이 운동장을 채웠고 아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러나 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는 없었다. 선생님이 아직 안 왔니라고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교실은 점점 조용해졌고 비 소리만 남았다. 창가에 앉아 운동장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조금 늦는 것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날 아이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기다리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대신 방 안에 앉아있게 되었고 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밥통을 열어 식어버린 밥을 담고 혼자 먹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고 그 소리가 사라지면 더 조용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해졌다. 하지만 그 편함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하루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복되기 시작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을 살지 못했다. 아침은 같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저녁은 각자의 시간으로 흩어졌다. 말은 줄어들었고 침묵이 늘어났다. 서로 말을 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는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부엌에서는 친구의 엄마가 자연스럽게 친구 이름을 불렀다. 식탁에는 반찬이 놓여 있었고 밥그릇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친구는 별다른 표정 없이 자리에 앉았지만 그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걸음을 늦췄다. 집에 돌아가면 불이 꺼져 있을 것이고 밥은 식어 있을 것이고 아무도 오늘 있었던 일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 더 말이 줄어들었다. 부러웠다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외로웠다는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녀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은 언제 와? 항상 하는 질문이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조금 안도했다. 아이가 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은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었다.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을 멈출 수 없었다. 일을 줄이면 당장 생활이 무너졌다. 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일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를 가장 오래 괴롭혔다. 사랑하지 않아서 곁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말이 설명이 될 수는 없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는 집 밖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 한두 번이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다. 학교에서도 말이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문제도 생겼다. 선생님이 집으로 연락을 했을 때 그녀는 이미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에 가면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둘은 말이 없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면 그녀는 밥을 차렸고 아이는 짧게 말했다.
됐어.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전부였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문을 열었어야 했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후회로 남았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믿기지 않았다. 문이 열릴 것 같았고 언제든 들어올 것 같았다. 그녀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식어버린 밥을 치우면서도 다음 날에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를 찾아갔고 친구들 집을 물었고 경찰서에도 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찾는 일은 기다리는 일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기다림은 처음에는 희망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벌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아이가 없는 집에서 밥을 먹고 아이가 없는 방 앞을 지나고 아이가 없는 명절을 보내는 일이 그녀의 시간이 되었다. 아이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집을 나온 후로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일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고 결국 하루를 버티면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처음 며칠은 돌아갈 생각을 했다. 밤이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고 익숙한 집이 떠올랐다. 그러나 돌아가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자신이 왜 나왔는지 설명할 자신도 없었고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말없이 살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는 일을 했고 어느 날은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했다. 밤에는 물류창고에서 상자를 옮겼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다. 일이 있는 날은 몸이 무너질 것처럼 힘들었고 일이 없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힘들었다. 일하던 현장에서 그는 이름보다 지시로 불렸다. 야, 거기, 빨리 와. 그런 말들이 익숙해졌다. 누구도 그에게 무엇을 물어본 적은 없었다. 묻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고마웠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다른 외로움이 되었다. 그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처럼 살았다. 방을 얻어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일을 구해도 오래 붙잡지 못했다. 스스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안정될 수 있는지는 몰랐다. 몸은 버티는 법을 배웠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밤에 누우면 집이 떠올랐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생각이 시작되면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더 늦게까지 깨어 있으려 했다.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드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명절이 되면 더 멀리 나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버스를 타고 끝까지 가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걷기도 했다. 몇 번은 집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섰다. 익숙한 골목 입구에 서서 불이 켜진 창문을 바라본 적도 있었다.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피해온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 같았다.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으면 했다. 그 두 마음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늘 돌아섰다. 그녀의 시간도 반복되었다. 명절이 되면 밥을 두 공기 차렸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남겼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밥은 식어갔고 다음 날이 되어도 그대로 있었다. 치우지 못했다. 치우는 순간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버틸 수 없었다. TV를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소리가 없으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먼저 갔다. 모르는 번호라도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나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기다림은 점점 형태를 잃어갔다. 기다리고 있는지 포기하지 못한 것인지 그 차이조차 흐려졌다. 병원에 가는 날도 혼자였다. 보호자와 같이 왔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이 늦어졌다. 혼자 왔다는 말이 입에 붙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16해가 흐르는 동안 그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을 얻었고 일정하지는 않아도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안정이라는 말은 그에게 쉽게 오지 않았다. 돈을 모아도 마음은 늘 불안했고 누군가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했다. 엄마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너무 많이 났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았고 돌아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았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 한쪽은 그날 집을 나서던 나이에 멈춰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30이 넘어서였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다. 예전처럼 오래 일할 수 없었고 아픈 날이 많아졌다. 그래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였다. 연락처도 쉽게 바꾸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일부였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해졌다. 울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그저 하루 속에 섞였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아이가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이제야 돌아오는지, 밥은 먹었는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스스로 멈췄다.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기대가 크면 무너지는 것도 크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에 배웠다. 그렇게 16해가 흘렀다. 그리고 그날 다시 마주쳤다. 시장 골목에서 그녀가 먼저 알아봤고 그는 모른 채 했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뒤에서 들린 작은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누구인지 알았다. 그래서 멈췄고 돌아봤고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16해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엄마의 얼굴은 기억보다 작아져 있었고 더 많이 늙어 있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시간까지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걸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골목을 벗어난 뒤에야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번갈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칠 수 없었다. 도망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긴 말을 쓰려고 했다. 어릴 때 서운했던 일, 집을 나간 이유, 돌아가지 못한 이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두 쓰고 싶었다. 그러나 종이 위에 제대로 적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몇 번을 쓰고 찢었다. 결국 남은 것은 짧은 문장들이었다. 엄마, 나는 그때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망치다 보니 버티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돌아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마지막 문장을 지웠다 다시 썼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끝낼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 말고는 시작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광고지라고 생각했지만 손에 들었을 때 그 안에 접힌 종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펼쳤다. 첫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멈췄다. 엄마. 그 두 글자만으로도 그녀는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 편지를 읽는 동안 화가 나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도망쳤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고 돌아가겠다는 말에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날 하루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밥을 하려다가 멈췄고 물을 끓이다가 껐다.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기대했다가 아니면 다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아닐까봐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문을 열었다. 그 아이가 서 있었다. 33세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오래전 비를 맞고 돌아오던 아이와 방문 뒤에서 울음을 삼키던 아이가 함께 보였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봤다. 그녀는 먼저 손을 뻗지 못했다. 혹시 손을 뻗으면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 더 세게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그 한마디가 16해를 지나 도착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 지나간 날을 없애주지도 않고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기는 한다. 그 시간을 버텨낸 만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남겨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여전히 말이 어색했고 어떤 날은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제는 피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 한 사람이 더 앉았고 문소리가 들리면 확인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예전처럼 밥을 두 공기 차리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두 사람의 숟가락을 나란히 놓았다. 오래전에는 기다림 때문에 놓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실제로 누군가 앉을 자리였다. 현우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그녀도 묻고 싶은 것을 모두 묻지는 않았다. 다만 밥이 식기 전에 같이 앉아 먹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은 아주 작았지만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기에는 충분했다. 용서라는 말은 쉽게 꺼내지 않았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보다 사라지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16해 동안 하지 못한 말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오늘만큼, 다음에는 다음만큼, 그렇게 조금씩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에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어색한 침묵이 먼저 흐르는 날이 있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고 어색함 속에서도 같은 시간을 견디는 것을 택했다. 그것이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가족과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서로가 공감하고 표현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지 않을까요?